레이첼 윌리엄스는 베니티 페어에서 일했습니다. 레이첼의 꿈은 잡지사에서 일하는 것이었고 6년째 패션업계에서 일하는 것에 꽤 만족하고 있었죠. 2016년 레이첼은 뉴욕의 한 나이트클럽 라운지에서 애나 델비라는 친구를 알게 됩니다. 사실 레이첼은 그 전에도 애나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각종 사교 파티나 유명한 식당에 자주 나타났기 때문이죠. 레이첼은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를 통해 애나를 알게 되고 그날 모두 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애나는 독일인이고 꽤 부유한 아버지에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과 식당, 라운지 등을 전용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예술 사교 클럽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부유함을 증명하듯이 그날 술값을 애나가 전부 계산했습니다. 애나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퍼플이라는 잡지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레이첼과 애나는 잡지사에서 일했다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친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매주 만나서 노는 사이가 되었죠. 애나는 독일인이라서 비자 문제로 미국과 독일을 자주 오갔기 때문에 거주하는 집은 따로 없고 뉴욕 내의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호텔에서도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심부름에도 늘 $100, 한화 약 10만원가량의 팁을 마구 주었기 때문이죠. 또한 애나는 유명 식당에서 메뉴에 없는 음식을 셰프에게 특별 주문해서 먹기도 하고 한화 약 40여만 원에 달하는 속눈썹 연장을 받거나 개인 전용기를 타고 출장을 가는 등 화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애나는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테니스 등의 운동을 하곤 했는데요. 친구들의 몫까지 대신 내주고 함께 운동을 배우기도 했죠. 레이첼도 애나의 친구가 되면서 그런 혜택을 누렸습니다. 2017년 5월, 애나는 레이첼에게 모로코 마라케시로 휴가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애나는 하룻밤에 $7,000, 한화 약 800만 원 정도 되는 5성급 호텔을 예약했고 휴가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레이첼에게 항공권과 호텔 비용을 내주겠다고 했죠. 게다가 애나는 레이첼뿐만 아니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개인 트레이너도 초대할 것이며 심지어는 다큐멘터리 촬영 기사도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애나는 자신의 예술 사교 클럽 설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 늘 자신의 주변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한 것을 촬영해두면 나중에 볼 때 꽤 재미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레이첼과 애나, 개인 트레이너, 촬영 기사까지 4사람은 모로코의 5성급 호텔에서 화려한 휴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지를 둘러보고 멋진 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전용 수영장에서 즐겁게 지냈죠. 하지만 애나의 개인 트레이너는 이틀 정도 후에 식중독에 걸려서 심하게 앓았고 결국 먼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레이첼은 애나와 남아서 계속 휴가를 즐겼죠. 애나는 관광을 하다가 맞춤형 드레스를 제작할 수 있는 곳에서 드레스를 구매했고 레이첼에게도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곳에서 애나의 카드가 결제되지 않았죠. 애나는 해외라서 카드 승인이 거절된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여행에서 돌아오면 갚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레이첼은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애나가 얼마나 부유한지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관광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이번에는 호텔 직원이 애나를 붙잡았습니다. 예약했던 카드가 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애나는 은행에 전화를 좀 해봐야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피했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다시 호텔 직원이 애나를 불렀을 때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애나와 레이첼이 여행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 호텔 직원 2사람이 방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나의 호텔 예약을 받아준 직원이 해고되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지금 당장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애나가 지금 당장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레이첼에게 카드를 달라고 은연중에 압박했죠. 애나는 레이첼에게 돌아가면 갚겠다고 하고 $62,000, 한화 약 7,500만 원이 넘는 여행 비용을 빌렸습니다. 그 돈은 레이첼의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고 레이첼이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레이첼은 애나와 매일 연락했지만 약속했던 날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애나는 급한 줄 몰랐다거나
독일에 있는 부모님의 국제 송금이 늦어졌다는 등의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죠. 결국 레이첼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애나가 머물고 있는 뉴욕의 호텔에 방문했고 그날 밤 11시까지 애나와 함께 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애나는 내일 아침 8시에 함께 은행에 가자고 말하며 그때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이 다음날 아침 8시에 호텔에 도착했는데 애나는 그 호텔에 없었고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레이첼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애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애나를 통해 만난 친구들에게 모두 연락을 해보았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애나의 정체는 모두 달랐습니다. 한 친구는 애나의 아버지가 러시아의 억만장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친구는 애나의 부모님이 독일에서 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하는 부자라고 이야기했죠. 레이첼은 애나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애나가 돈을 빌린 장소가 모로코이고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권한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죠. 레이첼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애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호텔에서 머물거나 유명 식당에서 식사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절도죄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애나 델비의 진짜 이름은 애나 소로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나 소로킨은 1991년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고 어머니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했죠. 애나는 16살이던 2007년 가족과 다 함께 독일로 이민을 갑니다. 애나의 아버지는 그때부터 운송회사에서 일을 하고 어머니는 주부로 지냈습니다. 이 시기 독일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독일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굉장히 조용했다고 했죠. 애나는 어린 시절부터 잡지를 많이 읽었고 패션 업계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독일에서 학교를 졸업한 뒤 영국의 유명 예술대학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를 다녔지만 곧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패션 잡지사인 퍼플로 가서 인턴을 하며 한 달에 400유로, 한화 약 50만 원 정도를 벌었죠. 2013년 여름 애나는 뉴욕 패션위크에 출장을 오게 되면서 처음 뉴욕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파리보다는 뉴욕에서 친구 사귀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닫고 뉴욕으로 건너오게 되었죠. 패션업계에서 일하면서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기 시작한 애나는 부유하면 사람들의 대접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외교관이나 석유 재벌, 태양열 에너지 사업가라고 말하고 자신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부자라는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애나 소로킨이 아닌 애나 델비라는 가명을 사용했죠. 그리고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의 옷만 착용하고 다니고 호화로운 여행 사진, 각종 석유 파티 등에 참석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더 많은 사교 파티에 참석하며 각종 유명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가기 시작했죠. 애나는 그렇게 사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자신의 신탁 계좌에 6천만 달러, 한화 약 700억 정도가 있지만 25세가 되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했죠. 독일 은행에서 바로 송금이 안 된다면서 나중에 갚을 때니까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갑을 깜빡 잊고 두고 왔다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이제는 은행 측을 속이기로 작정하죠. 전용 회원들만 즐길 수 있는 예술클럽을 설립할 예정이라면서 은행 측의 서류를 위조해서 건물을 사기 위해 200억 원에 달하는 대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금융계의 언어를 배워서 구사하기도 했죠. 애나는 호텔에서 지내면서 간단한 심부름 한 번에 10만 원씩 팁으로 뿌렸습니다. 그 팁을 받은 직원이나 관리인들이 애나를 VIP 목록에 올려주었고 그렇게 해서 각종 유명 식당, 옷가게, 미술관 등의 VIP로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처럼 보이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현금만 사용했고 사기를 쳐서 알게 된 부유층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했죠. 그렇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약 4년 동안 사기를 쳤습니다. 애나 소로킨은 2016년에 베니티 페어에서 일하는 레이첼 윌리엄스를 만나게 되면서 긴 사기 행각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애나는 늘 해오던 방식으로 레이첼의 신뢰를 쌓은 뒤 2017년 함께 모로코로 여행을 가서 카드에 문제가 있다면서 2주 뒤에 갚는다며 여행 비용을 빌렸죠.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온 후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쯤부터는 애나는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이 다 떨어져서
호텔이나 식당에서 돈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자 행세를 해왔기 때문에 호텔과 식당 측에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예약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몇 주 동안 청구서를 축적하고 지불하지 않자 강제 퇴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과 식당 측으로부터 서비스 절도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은행 측에서도 200억에 달하는 사기 대출 신청과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경찰 측에서 애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름과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레이첼은 경찰 측에 협조해서 애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체포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17년 10월 애나 소로키는 1급과 2급 절도 등의 다양한 사기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때 애나는 매체에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셀럽들의 옷을 스타일링해주는 전문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서 재판을 받는 동안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고 나타났죠. 재판 때 입을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을 여러 번 미루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에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있고 미안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미안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애나 소로키는 결국 4년에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약 3억 원에 달하는 벌금과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018년 뉴욕의 한 잡지사에서 애나에 대한 기사를 썼고 레이첼 역시 베니티 페어 측에 자신이 겪은 애나에 대한 기사를 발행하면서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애나가 은행 측에 가짜 서류를 제출해서 사려고 시도했던 200억짜리 뉴욕의 건물을 구매하는 데 성공했다면 지금까지 했던 사기 행각을 모두 무마하는 것이 가능할 뻔했죠. 그래서 부자 행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기 행각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 현실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애나 소로킨이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도 다시 한번 화제가 되는데요. 넷플릭스 측에서 애나의 인생 이야기에 대한 권리를 32만 달러, 하나 약 4억 원에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기꾼이 자신의 사기 행각으로 오히려 돈방석에 앉을 판이라고 꽤나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얻게 된 이익은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나 소로키는 이렇게 얻게 된 이익으로 배상금과 벌금을 모두 지불하고 모든 빚을 청산하고 변호사도 고용했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남은 돈 7만 달러, 하나 약 8천만 원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죠. 그리고 2021년 2월 11일에 약 3년 만에 가석방되었습니다. 애나 소로키는 출소한 이후 다시 새 인생을 시작하듯이 뉴욕의 한 호텔에 머무르고 다시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했죠. 하지만 6주 후인 2021년 3월 비자를 초과해서 체류한 혐의로 이민 세관 단속국에 구금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뉴저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풀려나는 즉시 독일로 추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나는 자신이 감옥에서 겪은 일에 대해서 자서전을 쓰고 팟캐스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4만 명이었던 애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현재 80만 명입니다. 애나에 의해 전 재산을 사기당했던 레이첼은 애나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로코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레이첼은 사건을 겪은 후 자신의 경험을 내 친구 애나, 뉴욕의 가짜 상속녀라는 책으로 출판했죠.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출판사와 HBO 드라마 제작사에게 팔아서 하나 약 7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애나의 인생 이야기는 넷플릭스에서 애나 만들기라는 드라마로 제작되었으며 현재도 다양한 책과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